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치면 175석입니다. 네. 그중에 이 나머지 비례연합정당은 다 해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75석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했는데요. 함께 뭐 연대하는 뭐 공동교섭단체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검토 중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민주당이 뭐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할 일은 없죠. 민주당은 예. 이미 그 나머지는 글쎄 아직 뭐 전혀 선거 끝난 이후에 논의를 해본 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조국혁신당 자체가 현재로서는 10석을 넘어서 네.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은 갖췄지만은 네. 나머지는 사실은 뭐 숫자로서 더 어떤 실질적인 네. 뭐를 하기 위한 상황은 안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혁신당 12석이라는 결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10석을 기대했고 그리고 이제 더 높게 중간에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민주당, 민주연합이 14석, 네. 12석 이렇게 된 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지지를 받은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 사실 조국혁신당도 12석이기 때문에 뭐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부족한 네,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교섭단체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을 좀 낮추자라는 제안을 지난번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주된 적이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그때 주된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도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기에 네. 좀 일반론적인 것이다. 당내 이제 연구원 등에서 얘기 토론됐던 중에 하나 일반론적인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이후로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를 뭐 논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자 견제자인 셈인가요? 어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갔는데요. 큰 대의에서 민주당과 함께할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 연대와 대표가 그렇게 예. 그건 뭐 이미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네. 지지층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대하고 있고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같은 정당 아니냐. 그리고 뭐 사실 당내에 있는 친문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도 하던데 그런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뭐 정치인들의 각각 고유한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큰 어떤 일시적이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일시적이지 않은 역사적 뿌리와 본진인데 여기서 뭐 지역이든 비례든 그 기반에 당선된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좀 그건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 현실성은 되겠죠. 없다. 예. 비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월 3일 일부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자동 부의되어 네.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는 거죠. 21대 국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밟는 것이 좋겠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그 지도부에서 해야 되고 네. 또 현재 이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또 움직여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뭐 경우에 따라 공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요걸 제기했던 현재의 민주당 21대 의원들이 네.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막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할 분들은 저는 없다고 거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면 22대라도 다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대통령이 또 통과가 된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제 그 거부권 이제 행사하고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이번에 결과를 낸 건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식선에서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그 여지에 과연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실제 이제 특검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돼서 특검이 이제 시행이 된다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결과는 뭐 예단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번 총선 이후 올 연말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국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전국 전망은 뭐 지금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봐서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싶고요. 안 네. 변한다고 우리가 지금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현충원 갔다 오다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스마트, 스피디, 스트롱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네요. 스트롱, 스피디, 스마트, 네. 스트롱, 스마트, 스피디. 예. 그게 맞겠네. 예. 일단은 스트롱 강하게 예. 또 스피디하게 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예. 또 스마트 지혜롭게. 예. 근데 거기서 스트롱이라는 것은 꼭 뭐 민주당이 힘을 쓴다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국민의 네. 뜻이 어디 그렇습니다. 있는가를.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강하게 그대로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길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네.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물론 선후완급과 네. 경중 이런 걸 가리는 지혜는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이번 국회 특히 첫 뭐 1년이랄까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단성 있는 일처리의 1번 과제가 뭐가 될까요? 예컨대 이제 조국혁신당은 벌써 어제 대검 앞에 가서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하고 이게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즉각 근데 뭐 특검 요구를- 조국혁신당은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네. 제기하기도 했고 예. 창당의 배경이라든가 또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어떤 특기가 있는 어떤 영역 네.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당연히 포함하되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맞습니다. 있는 이 민생 예. 예. 이것이 기본으로 되면서 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사실상의 국정 대안 책임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과제 또는 덜 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그 뭐 지금 우리가 꼭 그거 하나만 먼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진 않잖아요. 예. 동시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동시다발로.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힘도 있고 네. 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라는 것은 네, 네. 꼭 무슨 뭐 1호 법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1호에는 1호 패키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다 싹 정리하는 것부터 네. 포함해서 민생의 예. 과제 등등 있다 하더라도 10가지 과제를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1호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여간 그런 과제를 네. 그 중에서도 그러나 좀 집중점 있게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민생의 과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거나 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도 집중력이 있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